독일 교육 무조건 짱이야. 저는 이번 겨울 학기에 독일로 교육학 유학을 떠나요. 거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거냐? 저는 독일 교육 예찰론자도 아니고 독일 교육 비관론자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제가 국비 유학생 콘텐츠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국비 유학생 국외 수학 계획서 어떻게 쓸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아마 2회에 걸쳐서 이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역시도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지식들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어떠한 형식을 저희에게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글쓰기를 하시면 가장 최고의 국외 수학 계획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겨울 학기에 독일로 교육학 유학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교육학 유학을 떠나는데 거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거냐? 그게 국외 수학 계획서이죠. 그래서 저는 국외 수학 계획서에서 내가 어떻게 독일에서 교육학을 배우겠다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국외 수학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4쪽 이내 이렇게 쪽수만 정해질 뿐 형식이라든가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목을 보고 내가 무엇을 써야겠다 그것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 국외 수학 계획서를 공유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 국외 수학 계획서는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로 쪼개서 저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관화, 책관화, 독일관화 이렇게 3가지로 쪼개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국외 수학 계획서에서는 내가 독일을 왜 가야 하는지, 내가 독일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무엇을 할지 이런 것을 쪼개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역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예를 들어서 독일 교육 선택 배경, 두 번째 한국과 독일의 초등교원 양성기관 비교, 그리고 독일 학문의 특징, 그리고 게팅엔 대학교에서의 수학 계획, 마지막으로 박사과정 후 한국 사회에서의 계획 및 목표, 이렇게 국외 수학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목은 독일 교육 선택 배경이에요. 이제 독일 교육 선택 배경, 아니 바로 직전 영상에서 독일 교육을 신랄하게 까놓고서는 또 독일 교육을 이제 예찬을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독일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서술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제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제 첫 번째 문장은 뭐냐?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100년 전 독일 교육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교육이랑 완전히 비슷한 헤세가 경험한 교육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는 100년이 넘은 교육의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입시교육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눈치 보면서 공부하지, 애들이랑 경쟁하면서 공부하지, 그리고 교육이 자기의 부귀영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인공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도 수능이 끝나면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도 입시교육에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친구들이랑 경쟁하고 그 친구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의식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자기의심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엄청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헤세의 100년 전, 100년이 더 된 소설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여러분 독일이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독일은 이제 그러한 교육이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 교육에서는 이제 벗어난 거예요. 분명히 독일 역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시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헤세 역시도 수도원에 가서 공부를 오지게 했대요. 그러고 자기는 시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 자퇴를 하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삶을 이제 꾸리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은 독일이 밟은 전철을 지금 똑같이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독일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한 문제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젠 아까 첫 번째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 교육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일 역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시 교육에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독일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독일은 그러한 입시 교육 문제로부터 벗어난 거고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입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나라와 독일 교육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글을 작성을 하였어요. 지난번 제가 독일 교육 비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학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사 양성 역시도 엄청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차이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낮은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학생들의, 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지,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흥미롭다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가장 주의했던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와 독일 교육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 둘 중에 무엇이 낫다라고 하는 가치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독일 교육 우수한 점 있어. 하지만 독일 교육 무조건 짱이야. 그게 아니라 독일 교육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러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어떠한 교육 제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학자가 되고 싶다, 연구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점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초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네, 교대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저는 교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학 내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학생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교육학 분야가 무엇이냐? 교사 교육, 그리고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수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사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좋은 교사 교육과 안 좋은 교사 교육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독일로 교육대학교로, 마찬가지로 교육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 느낀 차이점을 그 두 번째 글에 녹였어요. 독일과 한국의 초등 교원 양성 기간에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사들은 무조건 전 과목을 다 배우고 교사가 되어야 해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대에서 역시도 모든 과목을 다 배우고 모든 교과목의 내용 플러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죠. 이제 저 역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대니까 내가 초등교사가 됐었을 때 그것을 당연히 다 가르칠 거니까 그것을 당연히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독일 교육대학교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깨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독일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초등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목을 대학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우선 필수 과목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독일어, 수학, 그리고 교육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과목이 독일어나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엄청 깜짝 놀랐던 게, 와, 초등교사가 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독일은 다 배우지 않는 걸까? 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이 두 대학의 교육과정을 샅샅이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 독일은 우리가 그 교사교육 받는 동안 모든 과목을 심도 깊게 그리고 제대로 배울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마인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지로 140시수 안에 국수, 사과, 영, 미체, 노실,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창체, 이러한 모든 과목,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육학, 이걸 다 쑤셔 넣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 교과목마다 4시수, 5시수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가 4시수, 3시수, 4시수 가지고 그 교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냐, 교과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냐라는 것이 독일 교육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학교육이 있으면 과학교육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대임에도 불구하고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수학,
독일어, 교육학,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의 과목을 과학 내에 있는 그런 분과 화학을 선택했다면 그냥 겨우 화학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독일 교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바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다른 점은 뭐냐? 독일은 3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2번 실습을 해요.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학교 현장에 나와서 견습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현직 교사의 절반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반 동안 도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과목을 한번 가르쳐 보고 그리고 모든 학년을 가르쳐 보면서 그러한 실습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실 모든 과목을 배웠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교육이라고 하면은 지구과학 배웠고 생물 배웠어요. 근데 화학이랑 물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또 아마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물은 배웠는데 지구과학을 배우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화학을 배우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굳이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을 거면서 그냥 맛보기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진짜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교육학에 대한 그 두 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을 교과 교육학 말고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과 같은 교육학에 대한 내용이 전체 교육과정의 13%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약 2배, 교육과정의 4분의 1, 25%를 교육학 공부에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사실 우리 역시도 교과 교육론에서 교육학 지식을 많이 배워요. 근데 아마 교대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뭐냐? 너무 다 겹쳐요. 피아제, 비고츠키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교과 교육론에서도 똑같은 학자들 배우고 똑같은 이론 배우고 더 깊이 배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교과 교육론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반복하고 비고츠키의 GPD 이론 반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불만족스러운 게 많았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만 사항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로 분과적으로 운영되었던 교육과정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학자, 이 이론에 대해서 배우면 이 이론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영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초등 양성 교육기관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어요. 교대나 사범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의 교사 교육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불만족 사항과 그리고 우리가 독일 교사 양성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서술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기관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독일 교육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초등 교원 양성기관을 비교하는 것을 어떻게 서술했는지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럼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국비 유학 수학 계획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간절히 부탁드립니다.